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7월하고도 지금 9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워낙에 이 보도가 통제가 됩니다. 때문에 진실 보도, 객관적인 사실 보도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공산당 치하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외부 세계로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제일 잘하는 데가 이포크 타임즈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진핑을 비판하는 자들이 여러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을 비판하는 이 우리 홍이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이대는 뭐냐면 붉을 홍자 두 이자 그리고 이을 때자 대대손손할 때 쓰는 그 대자죠. 그러면 홍이대 홍얼따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자들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세웠던 혁명 원로 세대가 있죠. 그 원로 세대들의 다음번 세대, 그러니까 자식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3대 하면은 그 자식의 자식이니까 건국 원로들의 어떻게 되죠? 손주, 손녀 세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원로급에서 시진핑의 하야 욕을 하고 있는데 이 홍2대와 홍3대 얘네들이 지금 해외로 빼돌린 돈이요. 약 20조 위엔, 인민폐입니다. 인민폐로 약 20조 위엔을 빼돌렸다 그러니까 이거 200원 정도 곱해버리면 한 4천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외로 빼돌린 인민폐 20조 위엔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리고 자유진영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제재 조치, 이 제재 조치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동결된 러시아의 총 자산액이 6,40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이유를 달아도요. 이유는 돈입니다. 돈. 이 냄새나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인민폐, 돈을 위하는 존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 날인데 공산당 정권의 안위가 불안한 가운데서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진운, 천윈이라고 그러죠. 이 혁명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진운의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 대부분 이 2세대인 홍얼따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바라보는 아주 특이한 시각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해외에 나와서 거주하고 있는 법학자 중에 원홍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홍빙이라는데 이 닥터 웬이 체제 내의 그 인사, 체제 내부 인사예요. 밖에 인사가 아니고 체제 내부에 있는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홍이대, 홍얼따이의 세력이 아주 어렵사리 뭉쳐서 시진핑에 대한 당 21차 대회에서 연임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당 중앙에 작성을 하였다 그럽니다. 자, 그 당 중앙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요지가 첫째, 시진핑이 중공당의 고위층의 권력은 집안 식구끼리 장악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고, 둘째, 시진핑이 당 고위층의 도광양회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통일에 집착하여 모든 홍이대,
홍얼따이 가족들의 해외 자금에 상당한 위협을 주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진핑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좀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홍이대의 지금 시진핑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이 중국 공산당의 두 가지 역사적인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요. 인민이 주인이며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인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공산당, 당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천하이고 가의 천하라는 겁니다. 가라는 얘기는 집가짜죠. 그러니까 결국 집안이란 얘기입니다. 집안.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고생하는 대중을 해방시키자, 인민으로 하여금 주인 노릇을 하게 하자, 이와 같은 깃발을 들고 인민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일어섰었죠. 자, 그러니까 이 자들은, 즉 중국 공산당은요, 이렇게 인민을 선동해서 혁명을 하면서 인민을 이 공연 현장에 내세우고 이런 사기 연속극을 자그마치 지금 100년 넘게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이대, 홍얼따이의 시진핑 타도를 요청하는 이유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공연장에 등장시켜서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한 위장된 모습을 폭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거 보고 자업자득이다, 혹은 자가당착이다, 인과응보다, 이런 말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당의 천하, 집안, 가의 천하의 유래에 대해서 이 인민일보에서 이랬던 한 주임이 있는데 위아남이랍니다. 웨이야난이라는데, 이 웨이야난이라는 사람이 박힐의 사건, 보시라이라 그러죠. 보시라이 사건,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에서 각 가족은 후계자 한 명씩을 양성하자란 이런 음모가 있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이 당의 원로인 진운, 천윈이 등소평, 덩샤오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으킨 강산을 우리 후대에게 계승시키자, 이렇게 건의하면서 가정마다 최소 1명, 1인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고, 후에 당 중앙조직부에서 정식으로 정책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위층에서 이러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홍이대, 홍얼따이 가족의 수중에서 장악하고자 하겠다는 것은 바로 중국에서 소련 동구권 격변이 발생할 경우 홍색 가족이 경제력으로 정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진운의 방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당이 주인이요, 또 그 당을 이루는 소수의 가문이 주인이다라는 얘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천하 혹은 가천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중국 공산당과 그 공산당, 예를 들면 당중앙정치국, 거기서 당중앙상무위원 하는 7명 아니면 8명, 이와 같은 고위층들, 즉 신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고위 간부들, 그 사람 집안들만의 천하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인민을 위한다는 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표로 내걸고 있는데요. 실제는 뭐죠? 인민이 아니라 인민폐, 돈을 위한 봉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경우를 보십시오. 정치, 권력, 무슨 국회의원,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 교수, 뭐가 됐든, 뭐 회장님, 사장님, 이 전부 다 이 돈을 위해서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중국에는요, 인민이 집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구호로 되어 있어요. 인민당가,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식으로 하면,人民 땅자 쪼주 이런 말이에요. 인민이야말로 집의 주인이다. 그런데 또 거창한 말이 있죠. 인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 위 인민 복무 해서 웨이 렌민 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이런 말들 렌민 땅자 쪼주 아니면 웨이 렌민 후 이런 구호를 갖고 뭐라냐면 이게 바로 당을 세운 근본이다. 입당지본이다. 리당지본, 입당지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중공의 과거의 세월, 지금 1949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의 이 공산정권이 생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입니까? 대략 76년 전이죠. 그러면 이 76년이란 세월을 겪어오면서 역사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내린다면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자, 지금 매춘부도 간판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이게 아주 썩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진운이라는 혁명 1세대 8명 중에 한 명이죠. 이 천윈, 이자가 말한 대로 권력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체 원로들의 동의하에 홍이대, 홍얼따이의 일부분은요. 당과 정과 군, 당정군 요직으로 또 다른 일부는 국영기업 혹은 개인 사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홍색, 즉 적색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약탈적으로 돈을 긁어 모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을 마치 집안 식구들끼리 장악을 하였고 일부는 회색이고 일부는 흑색에 또 일부는 혈색도 있어서 이들은 이러한 자금, 돈을 획득한 이후에 해외에 안전하게 이전을 하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렇게나 중국에 자산들이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대만을 무력으로 복속시켜서 대만을 중국의 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집착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홍이대, 홍얼따이는 구미 제국, 즉 미국이나 불아파 등등의 선진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것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시진핑 하야를 촉구하게 되었고 시진핑이 등소평이 주장했던 도광양회, 타광량회의라고 하는 이 외교 전략을 위반하였다. 이 외교 전략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종신제로 다른 혁명 2세대 홍얼따이는 권력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것조차 못하게 했다.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된 천하를 시진핑의 집안 중심으로 된 집안 중심의 천하로 바꿔놓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좀 시진핑이라는 자가 벌렸던 가장 큰 최대의 착오, 잘못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중국 공산당 스스로가 전쟁 준비 상태로 돌입을 해서 당 21차 대표자 대회 이전인 2027년 이전에 대만에 전쟁을 발동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전복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런 주장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 2대와 홍 3대가 홍 얼따이, 홍 쌈따이가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한 20조 위엔, 우리나라 돈 한화로 약 4천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해외로 빼돌린 이 자산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하야를 건의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 조치, 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러우전에 대한 제재 조치라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한 6,400억 달러가 지금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러시아의 스위스 은행에 약 112억 달러가 자산이 있었다랍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러시아 같은 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중국 고위층 이들의 자산은 서너 배에서 한 100배 정도로 추산이 된다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우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우리가 해외에 숨겨놨던 이 자산을 동결돼서 우리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이제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중국 공산당의 해외 자산에 도피시키는 명세서를 일부입니다. 일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홍콩 개방 카이팡 잡지에서는요, 2002년 12월 스위스 국제결산은행이 응립된 20여억 달러는 강택민이 당 16차 대표대회 전날 이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중국은행 부회장을 지냈던 류금보, 류진바오가 옥중에서 증언했던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13년 중국 국유자산위원회 전 중국 석유회장 장결민, 짱제민, 이 짱제민이 낙마를 한 이후에 정치국 상무위원 주영강, 쪼용캉 가족이 100억 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예치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스위스은행은 373명의 중국 부호가 1조 1,2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0억 달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산을 모으면 2020년 러시아의 스위스 자산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자, 30억 불이면요. 과거 같으면 우리 10억 불을, 지금도 미국에선 10억 불을 1빌리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10억 불이면 우리가 1달러가 1,000원 할 때는 1조 원이었는데요. 요즘처럼 1달러가 1,400원 되니까 이게 1빌리언, 1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 지금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부패, 이 중국 소수의 이런 사람들의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2019년 8월 초 중국 공산당의 제11기, 12기 정협위원 및 재정부 관리로서 화샤 신공급 경제학 수석 경제학자였던 가강 교수가 있습니다. 지아캉 교수인데 이 교수가 스위스은행에 따르면 100명의 중국인들의 총 저축액이 7조 8천만 인민폐 위엔이라고 소개하였다가 바로 삭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2020년 스위스은행과 보화영도연합, 즉 푸화, 용따오,聯合 이곳에서 중국의 억만장자가 415명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총 자산액이 1조 7천만 달러로 인민폐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조 원, 10조 위엔 정도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2020년 미국에 망명한 모 중국의 부호가 있고 또 홍콩의 실업가 이들이 동시에 폭로했는데
자, 이들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강택민의 손자 강지성, 즉 할아버지 짱저민의 손자였던 손자 짱쯔청이 최소한도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짱저민, 강택민 가족의 해외 재산은 최소 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돈 어디다 쓸까요? 자, 7번째입니다. 2012년 중국 내부 권위 있는 기구 통계에 의거하면 2012년 3월 말 현재 제17기 중앙위원 204명 중 187명의 직계 친척이 구미 서방 국가에 정착하였거나 해당국 국적 소지자가, 놀라지 마세요, 91%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후보위원 167명 가운데 142명의 친척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 그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85%나 달하고, 또 127명이나 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란 말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죠. 이들 127명 가운데 113명의 친척이 해외로 이주해서 89%가 그 해외에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통계 자료는 중국의 장관급 이상의 관료, 퇴직자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7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보유자이며 손주 때는 91%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등소평의 손자, 강택민의 손자가 모두 다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 정도면 알만하죠.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리들은 과연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민폐를 위해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자, 한국에 최근에 김민석이란 자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나 많은 돈을 흥청망청 써가면서 참 부도덕하게 살아왔는데, 자, 그런 전과자 범죄자들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마 민석이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전과 5범도 대통령 하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무슨 뭐 외교부 장관이다, 국가안보실장이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중소기업청 장관이다, 뭐 보훈처 장관이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쓰레기들, 구대기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나라에 장관하겠다고 지금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참 희망찬 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썩어가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중국 공산당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